슬랩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병은 아닌데 류현진 선수가 이 질환에 걸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질환입니다. 어깨 슬랩 병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관절와 순에 생기는 병입니다. 관절와 순은 우리 어깨뼈가 이렇게 있고 어깨 팔뼈가 있고 그것이 관절와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깊으면 좋은데 되게 얕아요. 관절이 얕아서 움직임이 큰 반면에 조금 불안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을 조금 더 깊이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좀 더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 것이 이 입술 모양처럼 생긴 관절와 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 이두근 있죠. 이두근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긴 장두가 이쪽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뜯어지는 것이 바로 슬랩 병변이 됩니다. 이두근은 원래는 이렇게 팔을 안정화시켜주고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내려주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제 이쪽에 병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길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이라는 것이 이제 풀 네임으로 한글로 하면 그런데, 너무 길어서 그냥 슬랩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4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 반 이상은 2단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는 이제 조금씩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퇴행성 변화도 생기고 조금씩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모양이 관절 경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절과 순이 약간씩 위쪽부터 찢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3단계는 이게 이두근은 안정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두근은 잘 붙어 있는데 관절과 순이 찢어져서 조금씩 관절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양동이 소켓 모양이라고도 부릅니다. 양동이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부르고, 4단계의 경우에는 이두근과 관절과 순이 같이 붙어서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서 관절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4단계가 됩니다. 대표적인 슬랩의 증상은 이렇게 야구 던지는 자세를 할 때 뒤편으로 팔을 들어서 넘길 때 이쪽이 시큰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앞쪽이나 혹은 옆쪽으로 들 때는 괜찮은데 뒤로 넘길 때, 어깨를 뒤로 넘길 때 통증이 느껴지고, 때때로 팔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불안정함을 느끼는 것도 호소를 하게 됩니다. 팔이 빠질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슬랩 병변도 있고 방카르트 병변도 있는데, 방카르트 병변은 이제 선천적으로도 생기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팔굽혀펴기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앞뒤로 주로 앞쪽으로 압력이 마찰이 가해질 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슬랩 병변은 주로 위쪽에 생기게 되고 방카르트 병변은 앞쪽 아래쪽으로 병변이 생겨서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이렇게 스포츠가 원인이 되는데, 공을 위로 이렇게 던지는 동작, 어깨 위로 던지는 동작에서, 그래서 테니스랑 배드민턴, 이렇게 야구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은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진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법들이 있어요. 팔을 옆으로 한 상태에서 안팎으로 밀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두근을 이렇게 조항 검사를 해서 이두근의 통증이 느껴지는지 보기도 하는데, 이 슬랩 병변 이학적 검사에 안 걸린다고 해서 슬랩 병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린다고 해서 꼭 슬랩 병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확진은 MRI로 조영제를 넣은 상태에서 MRI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제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때는 충분히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상처가 나고 있는 부위에 혈액 공급을 촉진시켜서 공약을 놔서 이 부분이 상처가 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어깨의 움직임을, 어깨 특히 관절순 주변에 이두근 주변에 움직임을 덜하게 해서 상처가 더 번지지 않게끔,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하는 테이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두근이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면서 이 관절하순이 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당겨지는 견인력을 받게 돼서 이두근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끔 근골격계 쪽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써주면 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이, 특히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이 슬랩 병변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와줄 수가 있는데, 어떤 동작이 있느냐면은 뒤편으로 이렇게 팔을 지그시 누르는 그런 동작이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되고요. 또 앞쪽에 고무줄을 달아서 이 탄력밴드를 달고서 뒤로 당기는 운동을 해주면은 이것도 삼두근을 강화시키고 어깨 관절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두근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앞쪽 근육을 그냥 스트레칭만 해주는 동작은 오히려 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기에 3기, 4기쯤 가면은 이제
관절순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곳을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봉합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두근이 불안정성이 심할 때는 이 부분을 잘라내고 아예 핀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적인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슬랩병변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서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슬랩병변이라는 통증은 많지가 않고 뭐 회전근개 증후군이라던가 충돌 증후군 이런 일들만 해결을 해주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슬랩병변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또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한의학적인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깨가 불편할 때 이게 오십견인지 혹은 퇴행성 관절염인지 혹은 회전근개 증후군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하시면 어디로 오시면 좋으실까요?